자, 11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저장 취급 기준에 따라서 유별이 다르면, 즉 1, 2, 3, 4, 5, 6, 6가 다르면 각각 다르게 저장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슷한 성격을 가진 위험물들은 1m 이상의 간격을 두고 같은 장소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혼재라는 것과 조금 비슷해가지고 혼재라는 그 내용으로 지정 수량의 10분의 1배 초과일 때 423, 524, 6 하나에서 조금 더 심화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1m의 간격을 두고 저장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유별이 다른데 혼재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인데요. 먼저 어떤 위험물이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게 어떤 위험물인지 찾는 거, 이것도 최근 들어서 자주 출제가 됐던 부분이니까 한번 보면요. 자, 어떤 위험물이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 그리고 과열, 충격, 마찰을 피한다. 자, 불티, 불꽃, 고온체는 이제 화기입니다. 화기, 엄금을 해야 되고, 과열, 충격, 마찰을 피한다. 충격주의입니다. 자, 위험물 중에서 화기, 엄금과 충격주의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위험물은 오류 위험물이고요. 그리고 가염물의 접촉,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한다. 그러면 가염물 접촉주의가 되겠죠. 그러면 가염물을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 두 가지가 생각나실 거예요. 가염물 접촉주의 1류와 6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근데 1류는 여기 뒤에 이 상태로 끝나지 않고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이런 식으로 더 이어져요. 딱 한 줄에서 끝나는 것은 가염물 접촉주의라는 주의사항만 있는 6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6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 과열을 피한다. 이거는 이제 화기엄금에 대한 내용이겠죠. 자, 화기엄금이 있는 게 꽤 많은데 여기에서 특징이 되는 힌트는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증기로 인해서 불이 나는 것을 바로 성격으로는 인화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인화성을 가지는 위험물, 사류 위험물에 해당하겠죠. 인화성 고체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그 위험물의 성격, 그 유별을 결정하는 성질이 아니라 그 이류 위험물 안에 품명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류로 쓰시면 안 되고 이제 인화성이 있는 그 사류 위험물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m 이상의 간격을 주고 저장할 수 있는 경우가 6가지가 있는데요. 그 안에 해당되는 말을 이렇게 빈칸 안에 쓰면 되는 겁니다. 자, 1류 위험물과 어떤 위험물, 그 1류 위험물은 저장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가 있는데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을 제외하고 5류 위험물, 그리고 1류랑 6류 위험물, 또 1류와 3류 중에서 똑같이 주수소화할 수 있는 자연발화성 물질, 황린, 이르하미한 것,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괄호가 없이 그냥 짧은 빈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중에서 6류 위험물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2류 위험물 중에서 인화성 고체, 성격이 비슷한 거 어떤 거랑 같이 있을 수 있냐면 4류 위험물과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 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인 것처럼 2류 위험물에 인화성 고체가 있을 때 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니까 이렇게 혼재할 수 있는 걸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금속 니켈 촉매하에서 300도씨로 가열 시 추소 첨가 반응, 수소가 추가가 된다는 거고요. 시클로헥산이 생성된다. 이거 생성되기 전에는 분자량이 78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학 쪽을 조금 하신 분이라면 시클로헥산을 보셨을 테지만 만약에 화학 전공이 아니신 분이라면 위험물 자체에는 시클로헥산이 거의 안 나오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어색하실 거예요. 헥사 이 뜻이 탄소가 6개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시클로라는 게 이렇게 줄지어 있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있다, 연결되어 있다, 고리로 되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헥사는 그 사이사이에 이중결합이 없이 그냥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탄소당 수소가 2개씩 있는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는, 즉 구조식을 그렸을 때 그냥 딱 육각형만 되는 이 형태인데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수소를 좀 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한테 더 익숙한 물질인 분자량 78인 벤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벤젠은 이렇게 그리는 이유가, 조금 더 크게 그려볼게요. 자, 벤젠의 탄소 하나는 이렇게 이중결합을 한쪽이 가지면서 수소 하나를 가집니다. 그래서 탄소 하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팔이 4개, 여기도 이쪽은 팔이 2개, 이쪽은 팔이 하나, 여기 팔 하나, 이런 식으로 교차하면서 이중결합이 있고, 이게 지금 수소를 하나씩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분자식이 C6H6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수소를 첨가시켰다, 즉 H를 하나씩 더 넣었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중결합이 밖으로 나오면서 바로 이 형태로, 딱 육각형 형태로 시클로헥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벤젠에 대한 문제고요. 자, 벤젠에 대한 명칭 구조식, 명칭은 벤젠을 쓰시면 되겠고, 구조식을 쓰실 때는 동그라미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안 들어가면 이렇게 시클로헥산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꼭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분자량이 78인 벤젠의 경우에는 1석유류이기 때문에 안전카드를 휴대해야 되는지 여부를 쓰시오. 안전카드는 모든 위험물이 다 가지고 다녀야 되지만 다 사류 위험물 중에서는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수인화물과 1석유류에만 안전카드를 휴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젠은 1석유류라서 휴대해야 한다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장거리 운송 시에 운전자를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 자, 이 내용도 2022년도 같은 연도에 출제가 됐던 내용이고, 이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응용해서 다른 형태로 문제를 낸 형태입니다. 운전자를 2명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1명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자, 어떤 위험으로 운반할 때냐면 2류, 3류 중에서 칼슘, 알루미늄의 탄화물, 그리고 4류 중에서 특수인화물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운반할 때 2명 이상으로 하지 않고 혼자만 사류 위험물 중에 이제 특수인화물만 아니면 1명이서 운반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를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2명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답을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안에서 왜 이게 답이 되는지, 1명으로 운전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고, 위험물 안전카드를 휴대해야 되는 경우는 사류 위험물 중에 특수인화물 1석유류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암기하시는 게 실기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13번입니다. 에탄올과의 반응식을 쓰고 이 가스의 명칭과 연소 범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자, 나트륨이 에탄올 C2H5OH와 만나게 되면 알코올의 경우에는 H가 자리를 비켜주면서 나트륨이 이 자리로 들어가는 반응을 합니다. H가 항상 자리가 비켜나는 화학 반응에 일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생성되는 게 C2H5ONa인데 이 이름이 나트륨 에틸라이드라고 읽습니다. 또는 에틸레이트라고 읽기도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읽는 방법까지 보시면 좋겠고요. 자, 발생하는 가스의 명칭, 이것은 이제 수용액 물질이고요. 여기가 가스입니다. H2가 가스이기 때문에 명칭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는 화학식으로 쓰시면 틀리고 수소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자, 수소의 연소 범위. 자, 여기에서 이 두 개는 사실상 풀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자, 연소 범위를 항상 다 외우지는 않기 때문에 특히 아세틸렌의 연소 범위나 조금 이제 기억이 날까 말까, 아니면 휘발유의 연소 범위 몰라도, 자, 수소의 연소 범위는 조금 이제 생소한 부분이긴 합니다. 자, 4에서 75%고요. 위험도를 구할 때는 낮은 것분의 높은 것 빼기 낮은 것,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4분의 75 빼기 4로 해서 계산을 하시면 17.75가 됩니다. 자, 연소 범위도 단위가 없다는 거 주의를 하시고, 증기 비중도 단위가 없었죠. 자, 그래서 단위가 없는 것들이 몇 개 있으니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생성물이 나오는지 알고 가면 될 것 같다는 뜻인가요? 합격 족보에 보면 또는 수소랑
아세틸렌, 휘발유, 산화프로필렌. 자, 요 네 가지의 연소 범위는 그 중에서 좀 자주 출제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산업기사 필기 이론 부분에 요 내용이 있습니다. 합격 족보에도 있고요. 그래서 요 내용은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지만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이제 요 정도는 정리하실 수 있으시면 연소 범위 정리하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탱크의 최대 용량을 구하시오. 이 문제도 쉬운 문제라고 보일 수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만 보게 되면 단 공간 용적은 몇이다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 공식에만 대입하고 나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이 공식 파이 r 제곱에 L 플러스 3분의 L1 플러스 L2죠. 자, 여기에 대입하고 끝나는 이거는 내용적입니다. 그러니까 탱크를 100% 채웠을 때 용적을 구하는 식이 이거고요. 용량은 공간 용적을 꼭 계산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만으로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공간 용적을 고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공간 용적은 기본적으로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만큼을 해야 되는데 용량이 최대가 되려면 공간 용적은 작아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공간 용적이 100분의 5라는 것을 이걸로 말을 한 겁니다. 굉장히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문제를 이번에 시험장 가셨을 때 꼼꼼히 잘 보셔야 되겠고요.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파이 2제곱 5 플러스 3분의 1.5 플러스 1.5가 되겠고 여기에 공간 용적 1 마이너스 100분의 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대신 용량이 리터라고도 나왔기 때문에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이므로 여기까지 계산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1000을 곱하게 되면 숫자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로 반올림 하는 거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계산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탱크 문제에서는 탱크의 용량인지 내용적인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고 단위가 리터인지 세제곱미터인지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탱크의 사이즈를 센티미터로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센티미터로 주게 되면 미터로 환산하신 다음에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익숙한 문제는 꼬아서 낼 거고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대로 풀지 못하게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문제에서 긴장을 푸시면 안 되고요. 자, 질산암모늄이 열 분해되는 경우 암모늄이 분해돼서 이렇게 발생한다. 아무래도 이 반응식을 많이들 놓쳐서 생성물까지 주는 것 같은데요. 자, 지난 수업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염소산 계열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분해됐을 때 산소가 하나 빠져나가는 형태로 3개에서 2개가 되는 형태로 분해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근데 언제나 화학은 예외가 있습니다. 자, 질산칼륨의 경우에는 3개가 2개로 되면서 이런 분해식이 맞지만 같은 질산염류라도 질산암모늄이라면 NH4NO3일 때 N2O2H2O가 됩니다. 그래서 반응식마다 어떤 공식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원소들이 어떤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분자식도, 분해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분해 반응식의 생성물을 하나하나 구분해서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자, 이거를 이제 미정계수법을 해 보시게 되면 2214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부피를 구하시오 문제가 나왔으니까 PV는 n분의 WRT로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질량이 아니라 몰이 나왔기 때문에 PV는 nRT로 대입을 할게요. 자, PNRT가 되겠고 P는 0.9atm입니다. 아주 자동적으로 1atm을 하려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문제가 조건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아무런 말이 없다라면은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으로 하시면 되겠고 문제에서 주어지는 값이 있다면 주어지는 값을 꼭 반영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1몰은 n에다 대입해 주시면 되겠고요. R은 0.082 atm.l/몰.k가 되겠고 T는 300도씨 플러스 273이니까 573 켈빈이 되겠습니다.
V는 0.9분의 1 곱하기 0.082 곱하기 573이고, 여기에서 질산암모늄이 분해됐을 때 탄소가 얼만큼 생기냐. 자, 1몰이기 때문에 개수를 굳이 1로 바꾸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에 개수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 질산암모늄 2몰이 분해됐을 때 생성되는 H2O는 4몰이기 때문에 2몰의 질산암모늄이 분해되면 4몰의 H2O가 생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답이 지금 104.13이라서 반올림해서 104.41리터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입니다. 제조소 안전거리와의 기준에 따라서 안전거리 3, 5, 10, 20, 30, 50m 중에 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겠죠. 주택은 10m, 병원은 30m, 그리고 문화재는 50m, 가스 저장 시설은 20m, 그리고 7,000에서 35,000 사이는 3m. 이렇게 안전거리를 써주시면 되겠고, 자, 이거는 이제 간단한 문제에 해당하지만 여기를 조금 더 난이도 있게 가보자면, 지난 회차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특히 육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그 제조소의 경우에는 안전거리가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요 내용 기억하시면서 이따가 또 이 안전거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예외사항도 있는 것들 한번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안전거리에 대한 문제였고요. 7번입니다. 칼륨의 화학반응식 K가 H2O랑 만나면 KOH, H2가 나오고요. K가 경유랑 만나면 분자식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경유 굉장히 탄소가 많은 물질이고 화학식이 하나로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경유가 반응은 하지 않죠. 칼륨은 경유와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액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칼륨과 나트륨은 석유, 등유, 경유, 파라핀의 보관, 이런 보관 방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아서 해당 없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응식이 안 나오는 경우도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칼륨이 이산화탄소와 반응하게 되면 K2CO3가 되고 C가 나오게 됩니다. NA도 마찬가지로 CO2와 만나게 되면 Na2CO3가 되고 C가 됩니다. 그래서 금속 계열의 CO2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가연성의 물질인 탄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칼륨과 화학 반응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정계수법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18번입니다. 다음 물질의 시성식을 쓰는 거 이제 작용기가 드러나도록 쓰시면 되겠죠. CH3, CO, CH3. 피크린산은 C6H2, NO2가 3개인 트리니트로 페놀입니다. OH고요. 아닐린은 C6H5, NH2, 포름산은 HCOOH가 되겠습니다. 포름산에서 HCOOH 이렇게 했는데, 자, 아세트에틸, 이거는 아세트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세트산은 아세틸기 마이너스와 H 플러스가 만난 산성의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세트기에 H가 붙은 거기 때문에 이것이 빠져나가면서 에틸이 붙은 게 아세트에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C2H5라는 에틸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H가 빠져나간 자리에 이렇게 쓰시는 게 아세트산 에틸이라는 거. 그래서 포름산 메틸, 포름산 에틸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 방식으로 H 자리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난한 시성식 4개와 조금 허를 찌를 수 있는 시성식 1개가 이렇게 복합돼서 나온다면 5점 중에 최소한 4점은 가지고 갈 수 있는 문제니까 이제 실기시험에서는 빈칸을 두지 않도록 연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대망의 19번과 20번 틀려도 되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자, 19번은 정말로 산업기사에서는 처음 나오는 문제이면서도 기능장에서는 그래도 종종 나오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자, 일단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운반자, 운송자, 탱크 시험자. 자,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은 시간을 배워야 할 것 같나요? 바로 안전관리자겠죠. 그리고 운반자와 운송자의 차이는 운송자가 이제 운전을 하는 경우고 운반자보다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답번이 위험물 운송자가 되겠고 이제 나번이 운반자입니다. 위험물 운반자. 자, 그래서 24시간 교육받아야 되는 건 안전관리자, 운송자는 운전해야 되니까 16시간, 운반자는 운전까지는 아니니까 8시간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실무교육은 사실 조금 문제가 이상하기도 한 게 여기에 답이 있어요. 안전관리자, 위험물 운반자, 운송자, 탱크 시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나와 있는데 아마 이것도 가리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그래서 가나다라 순서대로 안전관리자, 위험물 운반자, 위험물 운송자, 탱크 시험자 이런 식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이런 식으로 법령에서 표를 채우는 형식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는 한데 한 번 출제된 문제는 꼭 변형해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24시간, 뭐 운송자가 16시간, 운반자가 8시간 이런 내용도 있었다는 거는 한 번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든 변형을 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혹시 이 식을 한번 계산을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필기에서는 어떤 부분까지 나왔냐면 이거를 계산하는 방식이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쪽이 더 크냐 이쪽이 더 크냐에 따라서 여기를 결정하는 그런 공식입니다. 아까 3m, 5m, 10, 20, 30, 50m로 하는 그 안전거리 얘기를 했었죠. 자, 안전거리를 10m, 20m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땅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지어진 건물하고 떨어뜨릴 수 없는, 물리적으로 이제 공간이 안 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너무 가깝게 지어서 만약에 제조소 등에서 화재가 났는데 이걸 다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전거리를 3, 50, 20, 30, 50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런 벽을 세워서, 그러니까 방화상 유효한 담, 줄여서 방화담을 세워서 안전거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높이가 불 나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있는, 불을 막을 수 있는 높이가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답이 H는 2m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라도 계산 과정이 없는 그런 문제가 된다면 H는 2m가 거의 대부분 답이 되는데, 항상 계산 과정을 쓰지 않으면 답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푸는 것인지 한번 보자면, 기준이 되는 건 여기입니다. 큰 H, 상대의 건물이 몇 미터인지, 자, 이거를 먼저 알아보고요. H죠. 그리고 PD제곱에서 이제 P는 상수입니다. 항상 0.15로 고정이 돼 있고, 그리고 D, 이 거리의 제곱을 한 거에다가 알파를 더했을 때 0.15에 10제곱을 하고 알파 30을 더했을 때 여기는 45m입니다. H는 40m고요. 자, 그러면 H랑 D 알파랑 비교했을 때 D 알파가 더 크다라면은 여기는 2m로 고정이 됩니다. H는 2m가 되고요. 근데 이 높이가 더 크다, 그러니까 2m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 점선에 해당하는 더 위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때 구하는 값은 좀 더 복잡해집니다. H는 큰 H 빼기 PD 제곱 빼기 작은 D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는데, 만약에 큰 H가 더 커졌다고 하면은 계산을 했을 때 40 빼기 0.15 10제곱 빼기 5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안전거리를 충분하게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방화담을 설치하는데 이 방화담의 기본 높이는
이런 원리에 따라서 2m가 대부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공식에 맞지 않으면 요 밑에 있는 h는 큰 h 빼기 p d제곱 빼기 작은 d제곱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런 공식이 있었다는 거는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과정평가형이나 아니면 NCS 학습 모듈에 나오는 문제라서 출제가 된 거예요. 위험물 시험 범위가 출제 기준이 조금 변경이 되면서 그 NCS 학습 모듈에 있는 내용을 출제를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던 산업기사 유형과는 달라서 좀 문제이기는 하지만요. 이런 식으로 이제 2022년 4회까지 기출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좀 쉽지 않으시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사에 대한 보건 문제가 카페에 바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더라도 기능사 보건 문제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능사도 같이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카페 통해서 질문 부탁드리고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열심히 이제 준비하셔서 시험장에 가서 어떻게 이제 멘탈 관리를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충분히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쓸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황해서 모르는 거지 쓸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합격을 하신다면 저희 카페에 합격 후기 올려주시면 또 선물도 드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